이 봄이 되면은 참 가슴이 뛰어서 말이에요. 정말. 이 그 봄 냄새 있잖아요. 아침에 그 봄 냄새를 맡으면은 그냥 얼로 떠나고 싶어져. 자꾸만 학원 오기 싫어. 예.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집에서는 학원 갔다 했는데 학원에 도착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 날씨가 좋아도 특히 이제 금요일 날은 왠지 공법 수업 다 끝나고 나면 한 주가 다 끝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가 위험한 거야. 그때 한 번 더 복습해주고 그래야 되고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오늘 공법 공부 끝나고 책을 덮고 난 다음에 다시 피는 게 다음 이 시간 되면 안 돼. 중간에 한번 펴봐야 돼. 그러니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아니면 수요일이든 한번 중간에 한번 펴서 밑줄 친 부분만이라도 아니면 노트 적은 것만이라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책을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피면 안 됩니다. 중간 펴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민법에 좀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거의 다 민법에 투자하시고 중간에 한번 공부한 거 밑줄 친 거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마음의 문제야 그거는요. 연속 꼭 볼 시간이 있으면서. 예. 저기 우리 95페이지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인데요. 요 파트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매년 가장 적게 나왔을 때가 3문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5문제씩 나왔어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최저 3문제에서 최대 5문제니까 비중이 굉장히 커요. 특히 용도 지역은 시험에서 안 나온 해가 없죠. 우리 부동산의 출발은 용도 지역부터 출발하니까 부동산 규제의 출발은 용도 지역부터예요. 용도 지역이 시험에 안 나오면 민법에서 법률 행위를 내면 안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용도 꼭 나온다. 근데 용도 지구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년에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올해는 용도 지구가 다 전면 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개정이에요. 용도 지구가. 그래서 올해는 나오겠다. 용도 구역은 한 문제씩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 제도, 용도 지역의 의의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답니다. 중복되기 되지 아니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 용도 지역에 대한 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은 일단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해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복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 지역 하나만 지정해야 되는데 뭐 도시 지역 겸 관리 지역 이런 거 안 돼.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 지역 하나만 지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 용도 지역은요. 요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있거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네 번째,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바로 지정권자야. 지정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원칙 예외 순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급 순으로 써야 돼. 계급 순.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고, 요거 시장 군수라고 쓰면 안 돼. 시장 군수 X. 왜? 이걸 계속 시험에 틀린 지문을 내고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 인구가 43만 명인 의정부시에서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은 누가 할까요? 경기도지사가 해. 의정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다
경기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이 넘는 수원시에서는 누가 할까? 수원시장이 해요. 벌써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근데 시험에서는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이러면 틀리지. 50만 미만도 포함하니까 틀리고 군수 안 되는데 시장 군수라고 틀리게 문제를 계속 내요. 그런데 이걸 딱 대놓고 물어보면 맞추는데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안 내.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X야. 앞에 본인이 아는 걸 다 몽땅 맞게 써줘. 본인이 아는 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안심을 해 이제. 다 나왔구나. 근데 마지막에 그냥 시장 군수라면 틀린다. 대도시 시장.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뭐 어차피 틀리고 오겠지만 저는 설명했어요. 예. 어차피 틀리고 있으면 별 기대를 안 해. 예. 별 기대 안 해. 기대하면 제 가슴이 아파지기 때문에. 예. 우리 지정 효과가 있습니다. 지정 효과. 지정 효과. 지정 효과.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요. 예, 거기에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용도 지역은 뭐 주려고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에는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못 짓는다. 건축 제한에게. 상식적으로 주거 지역에서는 나이트 클럽 못 짓죠. 이게 바로 건축 제한 때문에 못 짓는 거야. 그다음 건폐율은요. 자, 100평의 대지에다가 건물을 50평만 지어라. 이게 건폐율 50%예요. 그러면 대지 면적의 절반이 공지로 남죠. 그러면 옆에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를 않아. 불이. 그래서 소화 목적으로 건폐율을 규제합니다. 불 끄러 들어갈 공간도 있고 용적률이 커지면은요. 건물의 층수가 높아져요. 높이가 증가하고 건물의 부피가 커지니까 인구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와 인구수를 규제할 때는 용적률을 쓰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있는가? 없어. 요 세 개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는 꼭 시험에 나와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요. 자, 그러면은 거기 95페이지 용도 지역 의의는 받고 용도 지역 지정권자 나오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나왔고 밑에 그 판례가요. 진짜 유명한 판례예요. 이게 뭐냐면 용도 지역이 변경 지정이 됐는데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는 판례인데 판례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느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이 지역 일대가 현재 전용 주거 지역인데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는 소문이 난 거야. 그럼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까 나빠할까요? 전용 주거가 일반 주거로 바뀌면은 다 좋아할 일이잖아요. 다 우리 집값 오르겠다. 다 좋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뀌었는데 요 소송을 제기한 아줌마 앞집까지만 바뀌었어. 자기 앞집까지만 일반 주거지로 바뀌고 자기 집은 그대로 전용 주거지 연기야.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왜 내 집을 빼고 일반 주거지로 바뀌었냐.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 일단 소송의 전제 요건, 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된다가 대법원 판례야.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판을 열었어. 재판했는데 금을 어디까지 긋느냐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다. 너네 집 뺀 것은 너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원고 패소 판결. 그래서 대법원 판례만 만들어주고 몸을 베렸지. 이분은 예. 판례는 몸베렸습니다. 예. 이 바로 그 유명한 판례죠. 예. 그다음 우리 용도 지역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뒤로 넘겨 보시면은 기본적인 용도 지역 4개예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용도 지역을 제가 칠판에 쓰지 않고 책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미 이번 달에는 다 외웠다고 의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못 외우신 분 계실 거지만 외워야 돼요. 이제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을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 공부하거든. 응? 이게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원칙적으로 4개 중에 하나로 다 지정이 돼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 지역. 맨 밑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뜻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오염시킨 아저씨가 있어요. 문상태 씨라고. 문상태 씨 자수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수해. 문화재, 상수원, 생태계, 자연환경, 수자원, 수산자원, 해안 이렇게 외워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뜻을 가장 많이 냈어요. 기출문제에서. 이 교수님의 특징은 지문 1개를 가지고 5개 지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뭐라고 냈냐면 다음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의의가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1번 자연환경 보전, 2번 수자원 보전, 3번 생태계 보전, 4번 상수원 보전, 5번 토양 보전. 5번 토양 보전이에요. 그 교수님이 내셨던 문제. 그런데 다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지. 예. 외워서 마쳤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문화재 보전이라는 거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문화재하고 자연환경이 무슨 상관이지? 틀렸다 그러고 집에 와서 책을 찾아봤더니 별표가 돼 있어. 문화재 보면. 형광펜도 쳐 있어. 본인의 필적이 맞아. 그래서 그거 자연환경 보전지의 의의는 조심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요. 농림지역은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그래서 농지라든가 임야로 구성된 곳이 농림지역이야. 우리나라 용도 지역 중에서 제일 많은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우리가. 예. 그 다음에 도시와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요 4개로 세분이 되고, 자 우리 도시지역은 다시 또 4개가 됩니다. 주상, 공농, 주거, 상업, 공업지역 요 3군데. 주상공은 개발된 지역이에요. 주상공 개발된 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를 줄여서 녹관농자라 그래요. 녹관농자, 개발 안 된 지역을 말해요. 작년에 9월 달에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신 분이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녹관농자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9월 달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예. 웃지 말아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예.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한치 앞을. 예. 그래서 어저께는 올해 그 10년째 공부한다는 제 친구 있잖아요. 그저께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밤 11시 반에 술 취해서 전화한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또 회사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조선족한테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에 대한 후회. 예. 중개사 공부를 했다 시험 보면 항상 55점, 6점, 7점, 8점, 9점까지만 60은 못 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 자격증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 그랬니? 공부 좀 하라고.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예. 예, 그랬지만 제가 또 격려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넌 될 수 있다. 예. 그 조선족을 내가 만나서 조금 더 힘들게 만들게 해야겠다. 그래 좀 더 동기부여가 될 텐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치면 좀 덜 억울한데 조선족이 더 억울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막 이렇게 그때 막 밀어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근데 시험이라는 게 이거 오래 했다가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시험은 오래 했다가 성적이 안 올라가. 예. 오래 하면은 나쁜 점만 생겨요. 다 아는 것 같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예. 멋 모르고 붙어야 돼. 멋 모르고.
그냥 바짝해서 붙어야 됩니다. 붙고 난 다음 공부하셔야 됩니다. 붙고 난 다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개발된 곳, 주상공, 농가, 농자는 개발 안 된 곳. 우리 관리 지역은 다시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관리 지역이 세 가지로 세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요 관리 지역이 새로 생긴 게 2003년 1월 1일 날 생겼다고요. 관리 지역이. 2003년도가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14회 시험부터 작년까지 시험지 지문에 관리 지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 적이 있을까? 없어. 꼭 나와. 시험 지문에 일단 관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관리 지역은 꼭 출제가 되고 있고요. 관리 지역을 빼고는 문제가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 관리 지역은 2002년도까지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준도시 지역하고 하나가 준농림 지역. 근데 이 두 개가 더해져서 2003년도부터 관리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총 5개였다고요.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출 문제 보면은요. 가장 많았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용도 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지금은 쉬운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 중 용도 지역 종류가 아닌 것은 5개나 외워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였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도였어요. 1985년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때 합격자가 6만 2천 명인가 그랬죠. 6만 2천. 대한민국 국가고시 역사상 단일 시험으로 가장 많이 합격자가 나온 기가 1회 시험이에요. 6만 2천 명 나왔는데 이때 원서 내고 그날 당일날 안 오신 분 빼고 1교시 보고 2교시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 빼고 끝까지 앉아있던 분들 거의 다 붙었어요. 6만 2천 명. 예. 그래서 이거 붙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세상에 6만 2천 명이 붙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거의 다 붙었거든요. 예. 1985년도. 85년도 어디서 뭐 했습니까? 누님은? 예?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때 응시하기 좀 그랬겠네. 누님은 보니까 한 대학교 다닐 것 같은데. 예. 예. 10 갔어 그때? 예. 1985년도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학생이었을 때. 진짜라니까요. 독서실 갈 때였습니다. 예.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딱 지키고 있어요. 놀까봐. 가방 놓고 바로 독서실 가라. 독서실이 강북구 미아 사동에 있는 독서실이었습니다. 예, 딱 가니까 평소에 절반이 비어져 있던 독서실 자리가 꽉 찬 거예요. 총무 형한테 물어봤어요. 독서 총무 형한테. 저기 왜 꽉 찼냐 그랬더니 야, 무슨 복도방 되는 시험을 본다 그래서 동네 아저씨를 다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은 안 보여. 책이 다 혼자 공부해. 항상 독서실 입구에서 말이에요. 담배 피면서 다 들어온 담배 피면서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출제 경향 얘기만 해. 뭐가 나오면 책상에 앉아 무슨 시험을 보든지 하지.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시 교재는 딱 한 권이었어요. 전과목 한 권. 예. 장판지 넘기는 거 있죠.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는 거 있죠. 조금 더 두꺼운데 왼쪽의 문제, 왼쪽의 내용 정리, 오른쪽이 문제야. 그 제가 궁금해가 봤더니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 완벽 대비. 전 과목 다 나오는 거예요. 그 2달 과정이에요. 그거 끝이에요. 그거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 붙으신 분들 이분은 6만 2천 명이고 이때 젊으신 분들이 응시했던 분들이요. 지금 개업하셔요. 그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 그 사전 교육 있잖아요. 실무 교육 하잖아요. 1회 합격생들이 꼭 몇 사람씩 있어요. 이분들이 꼭 있어요. 워낙 합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막 그래요. 세상에 내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얇게 공부했는데 무슨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거야. 거기 비치가 돼 있는 그 각종 책들이 있잖아요. 중개사 솜씨를 보고 숨이 막히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한동안 개업하면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예. 왜?
하도 몇십 년 전에 요만큼 공부가 붙었기 때문에 일을 못 하거든요. 새로 공부하신 분들만 됩니다. 이렇게요. 대기 연배가 좀 오래되셨고, 예. 근데 85년도에 1회 시험 보고 1회 응시할까 하다 응시 안 했던 분들이 있죠. 2회 시험에 또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합격자가 1000명인가 나왔나 그때 2회가. 예. 어려워졌죠. 엄청나게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운이야. 이런 게 다 운입니다. 이런 게요. 그래서 1회 시험 때 보니까 온 동네에 다 중개사 시험 보고.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제가 이거 강의할 줄 몰라서 그때만 해도 나는. 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중개사 시험 봤습니다. 강북구 미아 사동에.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계란집 딸이 있었는데 계란집. 동네 계란집이 있거든요. 그 누나 이름이 정주 누나라고 있어서 정주. 딱 지나가는데 우리 엄마 불러요. 야 정주야, 너 요즘 무슨 복도방 되는 시험 공부한다며? 예, 예. 네가 그거 왜 하니? 대학생이. 아빠가 따오라 그랬어요. 아빠가 복도방 했거든. 어머니는 계란집하고. 그래가지고 야 너 참 효녀다. 효녀 아니라는. 자격증 따면은 아빠가 차를 한 대 사주기로 했대. 예, 차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붙었어요. 예, 붙었어. 다. 근데 요즘에는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여러분요.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1회 시험 때부터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다음 중 용도 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게 1회 기출 문제야 문법에. 그때 5개였죠. 예, 5개. 그래서 이 5개를 외우고 다른 거 하나 틀린 질문 쓴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대요. 1회부터 한 뭐 7회, 8회 때까지는요. 다음 중 용도 지역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14회 시험 이후에도 용도 지역 종류가 아닌 것은 나왔을까요? 무수히 나왔어. 14회 이후로도. 그러면 그때 틀린 집은 뭐 썼겠어? 준도시 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을 쓴 거야. 그래서 항상 준도시 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을 지문에서 슬쩍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든 거예요. 계속 나온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틀리는 건 또 뭐야? 난 이해가 안 되나. 자, 관리 지역은요. 우리 여기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도 또 다시 세분이 되는데 이 보전 관리는 옛날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곳이고 생산 관리 지역은 농림 지역 같은 곳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 옛날에 준도시 지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개발 가능한 지역. 관리 지역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준도시 지역이요. 읍사무소 근처가 보통 준도시 지역이었어요. 농촌 지역에서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준도시 지역, 읍사무소 주변. 준농림 지역은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준농림 지역이 많이 분포했던 데가 경기도 가평, 양평, 강원도 평창 이런 곳들이 준농림 지역 많았고요. 여러분들 46번 국도 아시죠? 춘천 가는 길, 그 주변이 이제 준농림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준농림 지역이 갑자기 집가가 폭등했던 게 2002년도 주 5일제 근무제를 시행하면서부터입니다. 주 5일제 근무는 은행부터 먼저 했어요. 은행.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은행원이 제일 좋은 직장이고 선생님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을 놀 수가 있지?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은행이 안 하면서요. 주 5일제 근무제라니까 1박 2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1박 2일 하룻밤을 잔다는 거야. 하룻밤 잘 때 우리 공장 근처에서 안 자지. 경치 좋은 데 가잖아. 예, 그래서 펜션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어요. 펜션이 다 준농림 지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준농림 지역이 펜션으로 다 난개발, 집가 폭등이 돼버렸죠. 그래서 정부는 저기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국가가 중점 관리하겠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하고 이 명칭을 관리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관리 지역. 그래서 관리 지역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4개 지역. 근데 이제 용도 지역 세분이 나오는데 세분되는 용도 지역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세분합니다. 주거 지역은 다시 크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전용 주거 지역은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를 말해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단독주택 중심이 1종, 공동주택 중심이 2종. 그래서 전용 주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지어요. 여기는요. 자,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거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끝났다. 택지 개발 사업 끝났다. 도시개발 사업 끝났다. 이런 신도시라든가 신주거 지역이 만들어질 때는 다 일반 주거 지역이 돼요.
1종, 2종, 3종을 나누는 기준은 층수로 나눈다는 게 기출 문제예요. 층수. 자, 일반 주거 일정은요. 저층 주택 중심입니다. 이때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해. 그래서 4층 이하로 짓는 일반 주거 일종은요. 우리가 신도시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단독주택 단지도 있거든요. 거기가 일반 주거 일종이에요. 아파트 못 져. 일반 주거 일종은 아파트 못 짓는다. 아파트는 5층부터가 아파트예요.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아파트가 5층부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법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4학년 2학기 때 도시계획법을 처음 배웠거든요. 2학기 때. 그러니까 대학원 입학해서 아파트가 5층부터가 아파트라는 사실 처음 알았다니까. 야,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공부 안 하면 어려워. 예. 처음 알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무조건 큰 건 줄 알았어. 근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그러면 4개 층 이하로 짓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2종 중층 주택, 3종은 중고층 주택을 말합니다. 2종과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더해지는 곳, 주택하고 상가가 섞여 있는 곳을 말해요. 자, 우리 상업지역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 종류가 아닌 것들도 물론 시험에 나왔고요. 상업지역에서 알바하는 어린 학생, 중학교 1학년인데 근육이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서. 앞에 자만 따서 요란 뜻이야. 예,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지역. 도심, 용산 북쪽.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부도심.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이다. 특징이 없어요. 대표적인데 명동역 주변, 논현역 주변, 을지로 일대 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근린 상업지역은 주택가하고 멀지 않은 근린 지역의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다.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은 실제로 가보면 다 재래시장이고요. 유통 상업지역은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유통기능 증진.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에 가보면은요. 현재 어떻게 땅을 쓰고 있는가. 차량기지, 차고지, 화물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이런 것들이 현재 들어서 있고요. 유통상업지역의 특징은 주택 건축이 금지가 돼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 보면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납되는 그 부지는 100% 유통상업적이라고요. 근데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다가는 이제 어떤 건물을 지으면 가장 좋을까? 거의 다 최고로 탐내는 건물이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이지, 아파트니까. 그런데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을 못 짓죠. 그래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용도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돼. 유통상업지역을. 이것을 종상향이란 말을 써요. 종상향.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거. 근린, 일반, 중심, 중주거 이런 걸로 바꿔줘야 돼. 이것을 종상향이라 그래요. 종상향.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을 종상향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주면은요. 이제 주상복합을 지을 수가 있어. 땅값이 일단 2배가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이제 저기 유통상업지역이었던 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기는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고 주상복합이 1순위로 들어설 것이다. 그럼 주상복합 이제 분양 시작하겠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지 중개업을 한다고. 중개업을. 예. 근데 굳이 거기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흑색 선전에 당해가지고.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요. 그럼 예전에 우리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대도시장이었잖아요. 이 등장이 딱 10년 됐어. 딱 10년 됐습니다. 대도시장이요. 대도시장이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이전했어요. 그럼 반납된 그 땅은 용도 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이지. 주상복합을 짓고 싶은데 용도 지역 변경 권한자가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어요. 갑자기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어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권한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시행사가 그동안 고양시장을 홀대했거든. 경기도지사만 무대를 하고요.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어. 이제 용도지역 변경 권한자가 고양시장 50만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장이면 찍어주게 도장? 예? 몇 년 끌었지. 몇 년 끌었지. 예. 그래서 겨우 도장 받았는데 이미 너무나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 예, 바뀌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겨우 지었어요. 주상복합을. 요진시티라고 있지. 요진시티. 예. 아주 어렵게 지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유통상업지역은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안 시켜주기로 유명한 곳이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알아두시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인데요. 전용공업 역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건축이 금지가 돼. 그래서 단독주택 건축이 금지가 되는 곳이 딱 두 군데야.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 전용공업지역은 다 바닷가에 있어요. 오염물질을 바다로 버리기 위해서요.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이다. 기계 같은 거고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나 상업 기능이 더해지는 곳. 그래서 섬유나 신발 같은 데가 이제 준공업지역이고요.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 성수동, 영등포, 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준공업지역을 도시의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은요. 준공업지역의 땅값을 올려주면 돼요.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비싼 땅에서 땅값 올랐는데 거기서 공장 하겠습니까? 땅 팔고 나가겠죠. 팔고 나가서 다른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의 공장을 옮기기 위해서요. 정부에서 중공업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수동이 뜬 거예요. 성수동은요. 공장이 조망권이 확보되는 공장들이에요. 성수동 이마트 옆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옆에 공장들이 아파트 담벼락 옆에 있어 공장들이 중공업 지역이라서요. 그런데 아파트보다 공장이 한강이 더 잘 보여. 그래서 미싱 작업하다가 창밖을 딱 봐. 한강이 쫙 보여. 미싱 작업. 손에 또 찔러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배운 합격생이 있는데 이 합격생이요. 이제 준공업 지역인 성수동에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전세로 갈까 이걸 저한테 상담하러 온 겁니다. 예. 저희 집 근처에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 바보니 무리해서라도 사야지 거든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너 무리 사야지. 그래서 은행 대출을 갖다 바짝 당겨가지고 샀어요. 예. 3년 전에. 그거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갑니다. 지금 더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다른 데 또 찍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왕십리 쪽에서 만났는데 왕십리 옆에 그 횟집이 하나 있거든요. 회를 떠서 가져왔더라고. 밤에 야식으로 드시라고. 나 지금 다이어트 한다 그랬더니 이건 단백질이라서 안 찐대. 단백질이라고 안 찐다고 그래서 다 먹었다가 엄청 찐다. 그래가지고 하도 먹었다가 예. 요즘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우리 공업 지역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을 바꿔서 시험을 내는 거야. 어떻게 내냐 그러면 중심 공업 지역 있어? 없어. 그렇죠? 예? 일반 상업이나 일반 공업 똑같이 있잖아요. 예. 준 상업 지역이 있어요? 없어. 예. 이렇게 계속 틀리게 내고 있습니다. 자, 녹지 지역은 3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보존 녹지는 절대 개발할 수가 없고 보존해야 되는 녹지예요. 그래서 보존 녹지는 절대 개발하지 못한다. 보존해야 될 녹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완충 녹지란 말 들어보셨죠? 도시 지역에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은 숲을 만들어 놓은 데가 완충 녹지인데요. 이거 절대 중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개했다가는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보복당합니다. 예. 완충 녹지가 바로 대표적인 보존 녹지예요. 절대 개발 안 돼요. 예. 그다음 생산 녹지는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그 말은
개발 유보했다는 것은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더 수익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도 농지가 있어요.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요, 100% 생산 녹지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100% 생산 녹지인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는 무슨 농사를 짓는가 봤더니 주로 화훼 농업을 해요. 화훼 농업. 그래서 화훼 농업을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꽃이 안 팔려요. 한 절반 정도 안 팔립니다. 카네이션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주는 게. 예. 그래서 요즘에는 생산 녹지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그럽니다. 잘 수익이 안 나와. 예. 자연 녹지 지역 있죠. 자연 녹지 지역은 마지막 문장에 제한적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인데 앞에 전제를 다 띄고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나. 예, 앞에 보세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은요. 도시 지역 안에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이거 개발 안 되거든요.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랬을 때 제가 서울에서 본 걸 딱 2번 봤어요. 자연 녹지 지역인 요 주말에 등산 가는 산이 개발되는 거. 남산 타운 아파트. 남산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남산 타운 아파트요. 이거는 원래 허가 내주면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남산에 아파트 들어섰다고요. 자연 녹지 지역에 요 주문 제한적인 개발. 그다음 몇 년 전에는 관악산 있죠. 관악산에 아파트 건축 허가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관악산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 표가 나오죠. 98페이지 표. 정상적인 중개사 수험생이라면은 이 표를 백지를 한 장 놓고 똑같이 그릴 줄 알아야 돼. 가장 기본. 예. 영어 토플 공부하거나 토익 공부하는 사람은 알파벳을 다 쓸 줄 알아야 되거든. 공법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예. 다 쓸 줄 안다고 의제하고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위제한 나와요. 행위제한 건축 제한 나오죠. 어떤 용도 지은 어떠한 건물을 짓느냐 못 짓느냐. 건축 제한에서요. 원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건축 제한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표가 나와요. 99페이지 건축 제한 있죠? 요 표가 밑에 나오는 그 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오는 별표. 이게 바로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이에요. 1번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왼쪽 봤더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 용도 지역이 1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지을 수 있는 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와 부산시 조례는 틀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종류의 건물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뒤로 넘기면 이제 표가 나오죠. 쭉 넘겨주세요. 어디까지 나오나? 어디까지? 뭐 이렇게 지루하게 많아? 예? 지루하다. 예. 115페이지까지 나와요. 115페이지까지. 그러면 이 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나와요. 매년 나와. 틀린 사람 있을까요? 없어. 다 맞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독학하는 사람은 이 표를 혼자 외우다가 보통 주지 않습니다. 제 친구 10년째 공부하는 그 친구가 첫 해에 독학하다가 이거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했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건축 제한 6개를 이제 외우는 겁니다. 우리 건축 제한 그 표를 정리한 거예요. 건축 제한 이제 6개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주택이 금지가 되는 용도 지역을 외운다. 2군데, 유통 상업 지역 하고 전용 공업 지역이에요. 그러면 단독 주택을 못 짓는 곳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운 유통 상업 지역과 공해가 심한 전용 공업 지역.
두 군데에서는 단독주택을 못 짓는다. 물론 단독주택을 못 짓는 두 군데는 당연히 공동주택도 못 지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 아파트 건축이 금지되는 곳은 하나 외울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되는 일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공동주택이니까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개발 안 된 지역 네 군데 있죠? 녹관, 농자. 녹관, 농자는 다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돼. 녹관, 농자는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 아파트는 5층부터야. 그래서 녹관, 농자는 아파트를 못 짓는다. 그래서 녹관, 농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못 짓는 곳은 당연히 아파트도 못 지어요. 그래서 유통 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 역시 아파트 못 지어요. 이제 용도지역 자체가 아파트를 못 짓는 곳이 있어요. 일종 전용주거지역. 일종 전용주거지역의 뜻,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뜻,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저층은 4층이야. 아파트는 5층부터야. 그래서 아파트 못 짓는 곳 있죠. 여기를 빼고는 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초, 중,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곳 하나, 전용공업지역입니다. 뭐 선생님,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지을 수가 있어요. 시끄러울 때는 방음벽, 방음창을 설치하면 공부할 수가 있다. 근데 오염된 전용공업지역에서 방독면 쓰고는 공부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건축이 안 돼요. 네 번째, 묘지 관련 시설이 있어요.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관련 시설은 개발된 곳에 설치할까, 안 된 곳에 설치할까? 안 된 곳.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녹관, 농자. 녹관, 농자에서만 묘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말씀해 보세요. 위락시설. 예.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 딱 한 군데,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지나가다가 위락시설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는 상업지역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용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1종이든 2종이 상관없어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법에 나오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인가? 딱 하나가 있다. 종교 집회장. 종교 집회장인데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법을 만들 때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어, 조용한 주택가에. 근데 2종 근생은 전용 주거지역 1종이든 2종이든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원래 입법 취지예요. 근데 딱 하나 예를 뒀어요. 헌법의 종교의 자유 때문에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종교시설에 갈 수 있게 해가지고 2종 근생 중에서 종교 집회장만 전용 주거지역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저희 부모님 사시던 강북구 미아사동에 있는 집이 다가구 주택 2층짜리 집인데요. 여름에 옥상 위에 올라가면 밤에 사방을 둘러보면 십자가가 15개가 있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인데. 왜? 이 조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문 때문에. 그러면 6번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걸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요. 그러면 6번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2종 근린생활시설을 다 외워야지만 맞출 수가 있어. 건축법이 2종 근생 종류와 요걸 갖다 조합해야지만 기출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다고. 2종 근생 다 외우시죠? 지난달 공부하신 분들. 그러면 2종 근생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을요. 그냥 제가 칠판에 쓸게요.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은요,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종 근생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길이 다 2종 근생이야. 중개사의 길이야, 중개사의 길. 예, 중개사의 길이다. 예.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현재 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학원 2종 근생입니다. 학원에 오셔가지고 교재는 어느 출판사 거냐 물어봤습니다. 출판사. 에듀나인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그 다음에 저희 원장님한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시험 붙을 수 있냐 그랬더니 진도가 2달 완성이래. 그래서 2달이면 붙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한 2년 걸리겠어.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요. 게임방 다닙니다. 게임 제공업소. 게임 제공업소를 다닙니다. 요러다가 이제 시험이 조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공부를 하겠다고 독서실을 끊어요. 독서실. 어떤 분은 아예 고시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에 들어가십니다. 다중생활시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7월 달 지나고 나면 슬슬 원서 제출용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사진관 갑니다. 얼굴 수정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사진관 갑니다. 이제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다녀요. 종교 집회장으로 갑니다. 집회장. 그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이제 가슴이 뛰어서 친구들하고 우르르 우왕청심한 사목으로 가요. 의약품 도매업으로. 도매업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고 돌아왔더니 그동안 공부에 전념하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했더니 부인이 도망갔습니다. 예, 다시 가야 될 때 결혼 상담소. 상담소 가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는 중개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업했습니다. 이제 개업식 날 친구들이요, 선물을 가지고 와요. 큰 표구에다가 좋은 글씨 씁니다. 인자무적 용쟁호투 써서 표구점이에요. 표구점. 그다음 우리 중개사 공부하는 운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은 기초 체력을 만든다 헬스클럽 갑니다. 체력 단련장이죠. 체력 단련장으로 가고, 여학생들은 뱃살을 빼겠다고 이제 에어로빅장을 갑니다. 에어로빅장. 기초 체력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공 가지고 하는 스포츠를 합니다. 우리 제일 작고 가벼운 공이 탁구공이죠. 탁구공으로 하는 탁구장은 1종 근생. 탁구공보다 크거나 무거운 공은 다 2종 근생 그랬죠. 자, 탁구공보다 크거나 무거운 공, 테니스공, 테니스장 2종 근생이다. 그 다음에 볼링공도 있죠. 예, 볼링장 2종 근생이다. 당구공도 있잖아요. 당구장 2종 근생. 그 다음에 골프공도 있죠. 그래서 골프 연습장 2종 근생입니다. 연습장. 자, 이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잖아. 밥 먹으려고 일반 음식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참이슬 한 병에다가 갈비 2인분 주세요. 일반 음식점으로 갑니다. 이제 밥 먹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소화시킨다고 바둑 한 판 떠요. 사무실을 기원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전에는 바다 이야기를 갔는데 다 없어져 가지고 진짜 낚시하러 갑니다. 그래서 붕어 등어리에 지느러미에 100만 원짜리 딱지가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실내 낚시터로 갑니다. 실내 낚시터로 가요. 자, 이렇게 놀고 먹어도 돈은 벌려. 번 돈의 반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맡겨요. 금융업소입니다. 이것을 금융업소에 맡기고, 번 돈의 반을 가지고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단란주점. 예. 그 단란주점 가서 1차를 마시고,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미스 김을 데리고 2차를 갑니다. 2차로 어디로 갈까요? 다른 학원에서는 모텔이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불순한 사람들이네.
2차는 노래 연습장입니다. 노래 연습장으로 미스김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춤추고 노래 부르다 보니까 어깨가 뻐근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안마 한번 받습니다. 안마 시술소. 안마 받고 안마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와이사스에 여자 립스틱이 묻어 있어요. 그럼 부인한테 매 맞아요. 부인이 때릴 때는 이 짐승하고 때려요. 그러면 매 맞고 부상당한 짐승이 가는데 동물병원. 근데 보니까 속옷에도 립스틱이 묻어 있네. 그럼 부인한테 총 맞아요. 총포 판매소. 총 맞으면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의사. 자, 그래서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학원에서 왔다가 장의사에 실려갈 때까지 이종 근생이에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예. 한 사람도 안 틀리고 다 맞히고 돌아왔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나왔던 거. 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독서실을 건축할 수 있다. OX. X지. 자,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것은 종교 집회장만 가능하죠. 자, 기출 문제가 이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독서실을 건축할 수 있다. X야. 왜? 오로지 종교 집회장만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X. 이거 안 되죠. 이종 근생이니까. 그 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다중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X. 종교 집회장 가능한 거예요. 다 시험 나온 거고. 이 자체가 또 건축비 또 나와. 이종 근생이요. 예. 다 외웠다. 어느새 다 외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넘겨주시면 되겠네. 115페이지. 예, 박스. 그다음 우리 115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특례인데 우리 특례는 잠시만 쉬었다 계속 보겠습니다.